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의 외교를 말하다 시간입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한 20일 안 되죠. 이제 18일 정도 있으면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1차, 2차 그 회담과 같이 또다시 다 무너져가는 북한을 되살리고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생활을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의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이 남북정상회담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오늘을 정말 평화롭고 안정하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한반도에 이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 같은 저 북한 공산 왕조 체제를 만나는데 과연 어떤 입장과 자세,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외교가의 어른이시자 원로이신 우리 이재춘 대사님께 좀 여쭙고자 합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사님 이제 지금 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했던 이 주체수상파 이 사람들이 오매불망 바라던 남북정상회담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진영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안과 정말 이 당혹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북한이 의제를 아직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의제를 다 보냈죠. 그런데 북한은 아직 의제를 내지 않았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절차상 또 이 상식상 맞는 것인지 일단은 좀 여쭙고 싶고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정상회담에서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인데요. 이건 물론 남북한의 특수성이라는 게 물론 있습니다. 네. 원래 어떤 회담을 하기에 앞서서 의제를 미리 조정해야 될 필요는 왜 있느냐? 그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입장을 가진 어떤 이슈를 과연 그걸 서로 이렇게 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그게 미리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 예컨대 우리가 일본어 교섭한다든지 또 중국어 한다든지 다 그걸 하죠. 네. 그런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 지금 김정은이 문재인이 회담이라는 것은 입장이 서로 이렇게 정면으로 다를 때 하는 회담이 아니라 예컨대 비핵화 이슈에 관해서도 입장이 같아요. 예. 우리 집안끼리 문제를 협의하는데 서로 무슨 의제를 가지고 합니까? 필요 없죠? 그건 가장이 가족회의를 모아놓고서 오늘은 이 문제 좀 얘기할까? 그것이 의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북관계, 지금의 남북관계는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갑이고 문재인이가 을이 돼 있어요. 네. 지난번에
신년사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쭉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예. 그런 것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비핵화다. 예.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냐, 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냐. 그건 저쪽이 얘기하는 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게 이미 나타나 있어요. 네. 우리가 미국 트럼프 때 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거 새삼스럽게 의제를 삼을 필요가 없어요. 아. 김정은이가 네. 오늘 비핵화에 관해서 논의합시다. 그럼 그것이 의제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정우영 특사단이 가가지고 지침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예? 그거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다. 예? 우리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체제 위협을 하지 않으면 그 핵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 그게 선대의 유훈이다. 예. 그거 지금 그대로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입장을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의제를 새삼스럽게 조정한다는 게 사실은 좀 우스운 얘기예요. 이미 저는 남북 간에 지금 뭐 실무회담하고 고위급 회담하고 뭐 의제를 조정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쇼 같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특사단한테 보냈던 그런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의제입니다. 의제예요. 그 예컨대 북한의 그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 그거 의제죠. 그 다음에 체제를 보장하는 문제, 그거 의제입니다. 그거를 지금 어떻게, 그건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그 문제에서는 입장이 같지만은 입장이 다른 분자가 조금은 있어야죠. 네. 이제 그거는 뭐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북한이 그 의제로 삼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정상회담 지금 의제가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못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하는데 하면 직전에 가서 김정은이가 그냥 한마디 뱉으면 그게 의제가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정우영 그 특사단 5명이 그때 가서 열심히 베껴온 그 김정은의 지시가 저거였죠. 외부의 그 위협을 받지 않으면 핵을 없애겠다. 예, 그러니까 체제를 보장해달라. 그런데 체제를 보장한다는 게 지금 어느 국가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욕심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그 세력은 바로 북한 안에 있고 그 외부에서 오히려 북한 체제에 어떤 관여를 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내정 간섭이 될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바깥에서. 그렇죠. 그건 예.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인권 문제를 가지고 보면요. 예. 그거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 말고 그건 내정 간섭이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국제 사회는 그것은 내정 간섭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거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직접적인 그 인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북한 내부에서 무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든지 이거를 외부에서 가서 뭐 진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경우에 평양의 어느 시장에서 어느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북한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공권력하고 싸워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여기서 싸우는데 여기서 가서 그 시장 그 상인들을 보면 탄압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문제는 김정은 자신이 만들어낸 문제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김정은이하고 만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실은 문재인이 이렇게 김정은한테 급속거리면서 가서 아부에서 정상회담을 해야 할 정도의 어떤 뭐 우리가 식량난이 있거나 경제난이 있거나 어떤 뭐 긴급한 문제가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이 지금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이렇게 정말 아들뻘이나 되는 이런 자한데 아부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노벨 평화상이 목적인가, 아니면 이 문재인이가 오랫동안 압력해온 북한의 어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어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는가, 이 두 가지가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김정은에게 안달을 하면서 막 두 손을 싹싹 빌어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대사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에 놨을 때 그동안 북한이 여러 가지 해왔던 행태를 볼 때 우리는 분명 천안함의 46용사 거기 3명이 더 합해져서 49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에 수상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은 세월호 애 때문에 바다에 빠진 아이들 때문에 계속 지금도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49용사가 바다에 빠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러면 김정은에게 그때 김정은이가 관여한 기록이 있으니까 김정은에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국군 포로 아직 잡고 있으니까 송환시켜라. 납북자, 불법으로 납치해간 납북자들을 대한민국으로 저는 송환시켜라. 또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탈북자들 때문에 정치범으로 끌려간 지금 탈북자 가족 정치범들을 석방해라.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을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당장 중단해라.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하고 김정은이한테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받은 후에 대한민국의 성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맞는데요. 근데 이건 지금 묻어야 됩니까? 이 박사가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네.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미. 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느냐? 아니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아까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했죠. 지금 종북 세력 주사파가 다 잡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그래서 아까 갑하고 을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군 포로 송환 문제라든지 납북자 송환 문제라든지 또 천안함 복침에 관한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저쪽에서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입도 뻥끗 안 할 거라 이거예요. 그건 지금 이 정권의 성격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추종하는 추종 정권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세상이 돼 있는 거를 지금 그럼 못 본 척하고 지금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동하는 게 이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지 말아야죠. 대통령이 지금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세금 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천안함 49용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해군 여러분, 그리고 국군 포로 가족 여러분, 또 납북자 가족 여러분, 탈북자 전체가 우리가 문재인 이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면 안 되고, 김정은이가 38선만 넘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죽여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죽여버릴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죽여버려야죠. 그런 살인마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 박사 생각이고. 그래요? 예. 그럼 제가 그냥 죽어버려도 되겠죠? 실제로 우리 그런 수단이 없는데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다른 얘기를 들어주십시다. 내가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연하죠.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권 자체를 타도시켜야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된다.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게 뭐예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건 둘이, 요즘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 짜고서 어떻게 하면 속여서 미국 트럼프가
북한을 그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느냐,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남북회담의 성격이 지금 이걸 무슨 우리가 무슨 남북의 북한에서 욕을 하고 그거 들어주고 그런 회담이 아니라 이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김정은이가 이 남한에 내려와서 무슨 대통령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한은 문재인 주체사상파, 김일성 주의로 무장된 주체사상파 세력에 의해서 지금 스스로 헌법도 바꾸고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그냥 북한하고 색깔을 맞추는 거죠. 북한하고 이렇게 격을 맞추는 거지. 김정은이가 내려오긴 뭘 내려옵니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미 반란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국민 스스로가 지금 지역도에 몸 잠그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애매한 뚜껑이 똑돌에 치운다고 아니 문재인을 지지하지도 않았고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이거 지금 더맨급으로 넘어가서 지금 지역불에 떨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속만사가 만데 투쟁을 해야 돼요. 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대사님?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투쟁이죠. 방송하는 것도 투쟁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김정은에게 쩔쩔매면서 돌아가는 이런 주체사상파의 이 김일성주의 정수분자들 이런 인간들에게 농락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요, 구조가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밑에 가서 엎드려서 수령님 하진 않겠죠. 않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이 주사파의 세상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근데 주사파가 영원히 이어가려면 북한이라는 김정은 억압 체제가 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억압 체제를 살리면서 같이 공존하자. 지난번에 청와대 수석 회담에서 문재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따로 살든 같이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저쪽이 그거는 저쪽을 절대 무너뜨리면 안 돼. 미국은 당장 이 ICBM이 완성되고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그러고 미국의 안보가 당장 위태로우니까 저거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달려고 시진핑이 품에 안기고 그랬는데 그건 결국 뭐냐. 우리가 그런 북한을 계속 그냥 안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평화롭게 간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저게 만약 미국이 공격하든지 해서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와해된다. 예? 완전히 붕괴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있는 주사파들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저쪽이 무너지는 걸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전이 남북한에 합의가 되고 이제 중국엔 김정은이 가서 또 시진핑하고 해가지고 무슨 육자회담이 어떻고 이상한 소리 25년 동안 써먹고 그 낡은 스토리를 다시 이제 살려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이 대한민국과 DPRK 북한과 중국이 어떤지 앞으로 러시아까지 한패가 돼서 이걸 이 흉계를 부서뜨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바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사태로 되는 걸 우리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거 정말 이거 다 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검찰청을 점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찰청을 점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청와대를 가서 무슨 뒤집어 엎어야 되는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러야 되는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뿐만 아니라 요새 보세요. 언론이 완전히 장악이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법원, 검찰이 완전히 장악됐죠. 노조, 교육 다 이미 장악됐죠. 예.
국회는 뭐 아직 야당이 조금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뭐 재구시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다를 바 없는 사회로 거의 이제 급속하게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유죄 판결을 하고 그냥 감옥에 한 1년 감아놓고 24년 형을 때리고 이명박 대통령 가지고 뭐 거기 지금 수십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재판이 아니다 이게. 그거는 재판이 아니죠. 그건 뭐냐 하면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 하던 숙청이다. 숙청. 숙청이죠.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사회 분야에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저 새끼들 옛날에 부귀영화 누렸으니 잘 됐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 칼이 결국은 자기의 목도 같이 그렇죠.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아직 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그 자유한국당에 그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 뭐 덜미가 잡힌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 정부가 미쳤기 때문에 뭐 지금 나와서 뭐 떠들어서 자꾸 뒤집어 씌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인식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우라 이거죠. 감옥에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그렇다고 북한처럼 총살을 하거나 잡았다 고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뭐 그리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뒤에 숨어가지고 뒷방 할머니들처럼 부르고 계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이재춘 대사님께서는 정말 행동하시는 양심으로 정말 행동하시는 지성으로 정말 행동하시는 어른으로서 지금 역할을 다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야죠. 우리가 하나같이 뭉치면 이 체제에서 우리가 뭐 반동행위를 하길 합니까? 무슨 우리가 뭐 불법행위를 하길 합니까? 우리가 왜 못 싸우냐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대사님 제가 좀 목소리를 높아졌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4.27 그 회담 뭐 누가 4.27은 사기치는 회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4.27이 사기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4.27 회담은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되겠습니까? 글쎄 그 잘 되는 게 무엇이 잘 되는가가 문제인데요. 예. 뭐 정전협정 체결한다면 보세요. 그것이 2000년 소위 6.15 김대중이가 김정일하고 만난 회담 그거 대성공이라고 그랬죠? 예. 또 2007년 10월 4일 노무현이가 또 김정일하고 만나서 한 회담이 또 있어요. 2차 정상. 그것도 대성공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도 분명히 대성공이라고 또 그 북치고 장구치고 걸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뻔해요. 뭐 이것저것 합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합의사항이냐면 북한이 좋아하는 것을 합의할 겁니다. 그렇죠. 과거 2차 회담이 다 그랬어요. 그렇죠. 퍼주기로 이거 다 노무현이가 한 2차 회담 다 퍼주는 걸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막은 것이 오이사 조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뭐 개성공단을 뭐 재개한다, 무슨 뭐 이산가족 상봉, 뭐 그거 다 북한이 다 돈이 들어오는 다 프로젝트거든요. 그런 거, 그건 뭐 인도적인 사업이다 이런 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겠죠. 그런 건 뭐 북한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뭐 뚝딱뚝딱 하면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하나의 행동으로 왔던 거, 북한이 핵 미사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시해서 미국, 일본, EU 각 나라가 독자 제재를 한 그 제재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 나간다. 이것을 지금 국제 조류인데 이거를 우리하고 북한이 쑥닥 해가지고 뭘 그거를 이렇게 자꾸 방해하고 또 제재 틈을 내가지고 구멍을 뚫고 하면은 거기다 중국도 조금
거들고 그러면 이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체제가 무너지죠. 제재가 무너지는 거죠. 그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런 방법이 없구나. 미국하고 유엔의 결의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 악의 제국, 저 체제가 그러면 손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압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려면 공격을 한다. 이건데 그렇게 되면 북한만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적편에 서 있는데 지금 트럼프한테는 적이냐 동맹이냐의 그 아주 판단은 지금 그 아주 절호의 그런 기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함께 행동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단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만 공격한 천만에 다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불행해지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군사적 그 옵션에 의한 불행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뭐 보기에는 북한은 기초 대사량이 상당히 작은 나라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굶어 많이 죽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억지로 평화라고 끌어다 붙이는 세력이 있는데, 근데 한국은 이게 비대해가지고 기초 대사량이 많은 데죠. 여기 이제 경제적으로 망해가지고 땅거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이 소위 한국에 대한 그 동맹이 이거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이 오면은 그거는 뭐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까지 다 무너지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네. 지금 무슨 뭐 GDP가 얼마고 세계 신매지고 뭐 무역량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이것이 한미동맹이 없어지고 주한미군이 나가고 소위 이 북한과 더불어 제재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에 이 공든탑이 와라락 무너져 내립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갈 데가 없죠. 네.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밥량을 줄여가지고 창자를 조그맣게 줄여서 밥 식사량도 줄이고 이제 극도의 기근에 견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대사님, 그래도 지켜야 되겠죠. 예, 이 박사 미국 가셔서 여러에 잘 얘기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와 같은 애국 세력이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하고 미국의 뜻을 존중하고 나간다. 저 악의 저 체제를 빨리 끝장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애국 세력의 정말 진심 어린 그 요구다. 이런 것을 좀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 초에 미군 이번에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들에게 통일 약과를 전달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가지고 가서 미국 제야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이런 자유 수호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미동맹은 영원하다, 기리졸브 훈련을 우리가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넣어서 통일약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 목표에게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꾸준히 후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만큼 5월 초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작은 약과지만 그 약과에 담겨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성을 미군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수호하는 이런 세력들은 미군을 환영하고 미군을 사랑하고 한미동맹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자 합니다. 네, 아주 장한 일을 하세요. 예. 또 우리 대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도 민간 외교인가요? 이렇게 하는 것도 민간 외교인가요? 아, 그럼요. 아주 대단한 외교죠. 이게 북한하고 다른 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민간이 이런 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서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지켜야 되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 좀 외로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됩니다. 네. 머지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통일이 되는 날 이 박사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한 네. 그 생각을 가지시고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